미국 시간으로 어제 스트레티지의 3분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 회사에 투자하고 나서 이번 25년 3분기가 MSTR이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분기였는데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간 상승해서 2.8 빌리언 달러의 순이익, 그리고 EPS는 주당 8.42불을 기록했는데요. 저번 분기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EPS가 주당 8불이라는 것만 해도 분명 엄청난 실적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직 시장은 이 FASB 룰로 계산한 이 실적을 제대로 된 실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트레저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BTC 일드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게 주당 얼마나 많은 사토시를 가지고 있나 보여주고요. 여기 퍼센티지로 표현된 게 BTC 일드입니다. 쉽게 말해 MSTR 한 주당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올해 들어서 26%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BTC 일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주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엠레벨가 낮을 때 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2025년 BTC 일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요. 놀랍게도 원래 본인들의 타겟인 올해 30%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26%인 BTC 일드를 30%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2빌리언 달러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제 2025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치를 유지한 게 매우 의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우선주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일반주에 대한 ATM을 통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스트레티지가 지불해야 하는 매년 배당의 총 금액이 689밀리언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은 지난 12개월 동안 MSTR에 대한 ATM을 통해 모은 자금에 비하면 2.6%밖에 되지 않는 규모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배당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저번에 멤버십 포스트로 알려드린 사항이죠. 올해 초에 캠트라는 규정 때문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회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MSTR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각종 비트코인 정책 개정에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일러가 이 규정이 MSTR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DC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하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십억 불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꽤나 긍정적인 일입니다. 이번엔 전환사채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환사채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전환사채를 주식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MSTR의 주가가 전환 가격 위로 거래되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계약상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 내년부터 전환사채를 점점 주식화하고 2029년에는 운영 중인 전환사채가 없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방향성, 우선주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발행된 우선주의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언급한 게 이 우선주들의 현재 투자자 베이스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선주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어닝콜의 하이라이트인 해외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우선주의 운영을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투자 중인 메타플래닛이 있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네요. 세일러가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해외 진출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집어삼킬 하나의 괴물 같은 회사로 성장하는 게 목표라는 말을 했는데요. 세일러의 야심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마 해외의 다른 트레저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섬뜩한 기분이 들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네요. 일단 캐나다와 유럽만 해도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라고 하니 해외에서도 이 우선주를 출시할 수 있다면 올해 우선주 4개를 출시하면서 6빌리언 달러를 마련한 것처럼 빠르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엔 신용등급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분석한 S&P 글로벌의 리포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트레티지 역시 S&P의 RAC 개선법에 대한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B-라는 등급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구시대적인 RHC 계산법을 더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네요. 실제로 스트레티지가 요즘 좋은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이유인 FASB 어카운팅 룰 역시 MSTR이 많은 로비를 해서 생긴 룰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영향력으로 FASB 룰을 바꾼 것처럼 신용기관들이 이용하는 RAC 계산법 역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설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전환사채를 주식화해서 이 만기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하네요. S&P 글로벌이 지적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도 MSTR이 꾸준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S&P가 지적한 부분 중 하나죠. S&P 글로벌이 본인들에게 낮은 신용평가를 준 이유를 파악하고 그걸 고치겠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데 여기서 하나 빠진 사항이 있죠.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금 흐름의 유무가 S&P 같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세일러는 이런 신용기관의 사람들과 자주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 같은 한낱 유튜버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러의 판단을 믿고 일단 기다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B-라는 상대적으로 박한 신용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용 등급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MSTR의 우선주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본이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용 등급이 없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본의 규모가 2.8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인 하이 일드에 투자하는 자본의 규모가 4.9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MSTR이 받은 B-가 이 버켓에 속하죠. 실제로 스트래티지의 경영진들이 우선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때 신용 등급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신용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제 신용 등급을 받았으니 기관들의 투자가 점점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윗단계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는 23.6 트릴리언에 달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스트래티지가 노릴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우선주인 STRC의 배당률을 11월부터 10.25%에서 10.5%로 올린다고 합니다. STRC의 특징이죠. 매달 이자율을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 STRC가 95에서 99불 사이에서 거래되면 다음 달 이자율을 0.25% 올릴 계획이고 95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면 0.5%의 이자율 상승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번 어닝콜에서 꽤나 강조한 사항인데요. 미국의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이렇게 ROC, Qualified Dividend, Interest Income이라는 세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배당이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세율이 다른데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의 경우 배당 금액을 MSTR의 ATM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ROC로 취급받는다고 하네요. 이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건데 쉽게 말하면 미국에 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를 통해 배당을 받을 경우 세금 납부의 의무가 당장 생기지 않고 뒤로 미루어지는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당주 혹은 우선주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가 새로운 사실들인데요. 슬라이드 발표가 끝나고 나서 Q&A 세션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즘 메타플래닛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 스트래티지도 그럴 계획이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MSTR 역시 혹시나 MNEV가 1 밑으로 거래된다면 자사주 매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메타플래닛처럼 확실히 그런 플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대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건 이 대답을 할 때 세일러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MNEV가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비트코인 대신 MSTR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상상만 해도 싫은 건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주가 하락을 고려했을 때 2025년 BTC 일드 30%라는 타깃을 유지한 것이 놀라운데 그게 가능하냐? 혹시 올해 해외 시장에서의 우선주 IPO를 노리고 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의 목표는 일반주에 대한 희석 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아직 2025년이 2달이나 남았으니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는 세일러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회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 있긴 한가 봅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주목할 만한 점들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 회사의 어닝콜을 들어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의 방향성과 발전은 차트에 있지 않고 이들이 설명하는 회사의 비전에 있으니까요. 스트레티지는 우선주 시장 개척이라는 과도기에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가 생각보다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비트코인이 요즘처럼 횡보하고 있으면 MSTR 주가 역시 큰 힘을 쓰지 못하죠. 하지만 단기간의 주가 움직임을 이 회사로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경영진들이 어닝콜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펀더멘탈을 이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을 예정입니다.